지도를 보는 부동산, 오늘도 우대빵 연구소 심형석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볼 동네는 어디죠? 예, 오늘은 우리가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하고 상일동 쪽인데요.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뭐 잘 아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뉴홈. 그거 이제 건물만이 사실은 분양하는 건데요. 어쨌든 분양을 했죠. 예, 사전 예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토지 매입이 다 안 된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을 했는데 최근에 경쟁률이 뭐 최고 같은 경우는 150대 1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흥행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를 벌써 준비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뭐 서울 강동구에 대해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강동구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강남 4구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데인데요. 그게 이제 고덕동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고덕동은 평택에 있는 고덕국제지구하고 다릅니다. 예, 고덕동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라시움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새로 다 탈바꿈을 했죠. 여기가 원래는 이제 고덕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새 아파트 거대 단지들로 여기 뭐 고덕 그라시움만 보시더라도 4,932세대니까요. 예, 엄청난 세대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에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아실이라는 우리가 정보 앱을 가보시면 물론 이제 21년도 기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30평대가 20억까지 기록을 했으니까요. 사실은 뭐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나면 용산하고 거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오른 데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쪽은 고덕동하고 이제 강일동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드리는데요. 강일동하고 상일동 이렇게 나눠집니다. 고덕동이 새로 생긴 우리 최근에 이제 주공 아파트들 재건축한 단지고요. 요 밑에 보면 원래 이제 좀 강동 쪽에 오래 사셨던 분은 잘 아시겠지만 명일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꽤 오래된 동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명일동 바로 옆이 우리가 그 상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다음 고덕동 바로 옆이 이제 우리가 강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던 뉴홈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동 리버스트 4단지 바로 옆에 이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3단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덕 강일 공동주택지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 요 밑에도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지구가 있는데요. 고덕동에 있는 거를 1지구라고 그러고요. 강일동에 있는 거는 2지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일동에 있는 거는 우리가 3지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지구는 우리가 잘 아는 고덕 비즈밸리라고 주로 이제 업무라든지 상업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요. 주거단지는 한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지구하고 3지구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사전 예약을 한 쪽은 2지구의 이제 3단지고요. 오늘 뭐 저희가 4단지 이제 리버스트 이런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보면 리버파크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도 사실은 우리가 5호선 강일역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이 강남이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뉴홈에 대한 뭐 그런 청약에 대한 열기뿐만이 아니라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강동의 뭐 대장은 고덕동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동네 약간 저평가된 동네, 지금까지 저평가된 동네는 좀 어디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강일동이라든지 상일동 같은 경우는 공공 관련된 뭐 임대주택들이죠. 이런 주택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은 부분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강남에서 이렇게 그 이동을 해보시면 그렇게 가깝지는 않거든요. 실제로는 좀 멀다. 실제로도 꽤 멉니다. 저는 이제 집이 강서라 가지고 가끔씩 5호선을 타고 여기 미사 지역 같은 데를 방문을 하는데요. 한 2번 깨고 나도 도착할 정도로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은 사실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생활권이 강남이다 그러면 뭐 그나마 이제 10억대 이하에서 그죠? 우리가 20, 30억대를 찾을 수 있는 지역이 사실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뭐 사전 청약이 끝난 맞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 제가 잘 용어가 생소한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SH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토지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건물만 분양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장점이 뭐죠? 장점은
이게 이제 40년간 사실 수 있는 임대주택인데요. 네. 일단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상일동이라든지 고덕동 같은 경우는 상일동하고 강일동만 하더라도 좀 저렴하기는 하지만 대략 이제 한 7, 8억 정도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도 센 데는 한 5,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3억 5,500 정도의 그 분양 가격에 40만 원을 내고 이 40년 동안 사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계약 경신 같은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만 이제 4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제 거주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년 동안이지만 아마 10년 정도 후에는 전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 공유형의 형태로 나눔형인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뭐 어쨌든 건물도 거래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제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 해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해서 이를테면 수익이 나면 수익의 70%를 분양받은 분이 가져가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토지가 가치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수익이 낮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가늠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어쨌든 수익을 이제 공유형으로 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사실은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상당히 혼돈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선택하시는 뭐 또 차원에서 한번 대안으로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녹화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런 주택 형태가 저는 잘 모르니까 뭐 기존에도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서울 어디에 저런 유사한 사례가 좀 있는지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용산구가 뭐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용산구에 보시면 우리가 이촌동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동네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LG 한강자이가 있는 이쪽이 이제 동부 이촌동이라고 하고요. 이쪽이 이제 서부 이촌동이라고 보통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서부 이촌동에 보면 뭐 시범 아파트네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이름이 약간 좀 올드 맞습니다. 좀 촌스러운 그런 이름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들이 그 토지 임대부로 해서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첼리투스 아파트 이런 데들은 거의 1억을 평당 찍었거든요. 비싼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동부 이촌동인데요. 여긴 당연히 이촌 한강맨션 이런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매가도 굉장히 높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서부 이촌동은 아무래도 토지 임대부다 보니까 매가도 작고 이촌동, 지금 재건축이 좀 힘든 상황이죠. 왜냐 토지를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저런 개념이 저도 잘 모르는 사이에 있었고 그동안 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역사상에. 그렇죠. 그럼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이게 갑자기 또 다시 나온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그런지 그러니까 역사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조정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MZ세대는 특히 야 이걸 연끌해서 사서 재작년에 굉장히 고생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리스크가 적으면서 수익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이제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이제 조금 몰리는 형태고요. 경기가 좋으면 사실은 이런 상품이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분양을 내가 연끌해서 받더라도 그때 있으면 가격이 오를 건데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조금씩 겪을 때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상향을 했거든요. 아파트가. 30년간. 맞습니다. 거의 30년간 아파트가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이런 토지 임대부를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논의는 있고 뭐 시도는 해볼 수 있었는데 한 5년 지나면 또 정권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속되지 못해 왔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 좀 더 확대가 되려면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야 되겠네요. 그럼 거꾸로.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좀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 된다 그러면 이런 토지 임대부 주택도 좀 뭐 예전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죠. 경쟁률 한번 볼까요? 그래도 되게 많이 신청을 했죠. 최고 경쟁률은 제가 알고 있고 150대 1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략 50대, 뭐 60대, 70대 1이니까요. 사실은 엄청난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도 두 자리 경쟁률 나오는 데가 많지가 않고요. 지방은 사실은 1대 2, 2대 2 뭐 이런 데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약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보기에는 이런 형태의 주택을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과 같이 중위험 중수익이 좀 필요한 시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상품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좀 이렇게 선택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품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더 강동구에 대해 말씀하실 게 더 있으시면 좀 더 해주시고. 예. 두 군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임대부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도 있는데요. 이 강동 리버스트 4단지라든지 이제 이지구 같은 경우 4단지, 5단지, 8단지가 일반 분양을 했어요.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지금 또 매입하시고 거래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매매를 보시면 뭐 한 8억 5천에서 6억 4천 정도 수준에서 네. 20평대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강남권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괜찮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일역 그 역세권에 있는 리버파크 9단지라든지 이런 데들도 보시면 물론 뭐 25억짜리도 있긴 하지만 매매로 해서 주로 30평대를 본다 그러면 뭐 9억 5천에서 이제 12억 정도 사이 역세권에는 그 정도가 볼 수 있고요. 바로 옆에 또 미사강변도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거의 한 동네네요. 예, 여기 지금 하남시인데요. 뭐 사실은 여기서 넘어가면 바로 하남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남시에는 뭐 스타필드라고 하는 그죠 쇼핑몰도 2개나 있고요. 상당히 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강일동에 계신 분이 스타필드로 이제 가서 쇼핑도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미사강변도시가 있는데요. 여기하고 가격대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상일동이나 강일동이 조금 저평가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기는 하남이고 여기는 서울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바로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미사강변도시하고 가격대를 좀 비교해 보시면서 요거 매입 같은 거를 좀 선택하시면 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오늘도 강동구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